안녕하세요. 6월 2.1%입니다. 오늘은 전시에 다녀온 영상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 성수동에서 전시하고 있는 무민 75주년 특별 원화전은 11월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가보는 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무민이라는 캐릭터를 잘 모르거나 좋아하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고 다채롭고 알찬 구성과 다양한 설치물 덕에 눈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민이 가진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출간된 총 8편의 무민 연작소설 시리즈의 내용과 이야기를 직접 따라가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흐름에 따라 전시존을 거닐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는 그라운드 시소의 무민 75주년 특별 원화전입니다. 오늘도 세심하게 다녀온 영상 공유해볼게요. 무민 특별 원화전은 복합문화공간 그라운드 시소 지하 1층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전시장과 갤러리, 카페, 그리고 아트샵이 함께 있습니다. 전시 보기 전에 귀여운 무민 굿즈들을 볼 수 있는 아트샵 먼저 들어가 보았는데요. 인형부터 리빙, 패션 잡화, 문구 상품 등 다양한 종류로 준비되어 있으니 까먹지 말고 꼭 구경해보세요. 전시보러 들어가기 전 짐이 많으시다면 이렇게 락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시 구성은 인트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인트로에서는 무민의 다양한 캐릭터에 대해 소개와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트로 배경은 무민 골짜기의 상징인 무민하우스 외경과 무민 파파가 만든 부장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는데요. 인트로 공간인 만큼 제일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작가인 토베가 무민을 집필한 시절이 2차 세계대전 때라고 하는데요. 소설 속에서만큼은 전쟁의 포화가 닿지 않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작가의 소망이 담긴 사실을 느낄 수 있어 오히려 배경 속 공간이 배로 평화로워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시장 인트로존은 비비드한 파란색 배경이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입체 무민과 스노프킨이 한 공간을 알차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존은 1952년부터 1980년대까지 토베 얀손이 그린 총 4편의 그림책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화책 안에 직접 들어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재밌는 공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동화책 속을 무민과 함께 걸어가니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면서도 유치한 기분은 들지 않고 시선을 사로잡는 색감과 아기자기하게 잘 풀어낸 이야기들 덕분에 사진 찍고 싶은 기분이 마구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민 노블존입니다. 무민 가족과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가 담긴 8편의 소설을 입체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인 해성이 다가온다 존입니다. 읽어보니 1946년에 출판된 해성이 다가온다는 전쟁의 공포를 겪은 토베 얀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고 합니다. 토베는 방공호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고 작품을 통해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상황과 같은 긴박하고 끔찍한 상황에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무민 가족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듯 했습니다. 큰 혜성 조형물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림들을 보니 작가의 시대적 아픔과 상반되는 밝은 캐릭터와 겹치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법사가 잃어버린 모자존입니다. 전작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무민가족의 여정을 다뤘다면 이 공간은 조금 밝은 분위기의 내용이었습니다. 1948년에 출간된 이 마법사가 잃어버린 모자는 마법의 모자를 가지게 되는 무민가족의 밝은 이야기입니다. 형광빛 또는 연두색이 인상적이었던 이 존은 참 밝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조형물들 덕에 동화책 안에 들어가 무민과 함께 정글 위를 걸어다니는 듯 했습니다. 무민파파의 회고록 존입니다. 1968년에 출간된 무민파파의 회고록은 아빠 무민의 모험을 각색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무민파파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회고록조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무민파파의 모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곳은 회고록을 쓰는 대형 입체 무민파파가 앉아 있었는데요.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회고록을 썼겠구나 상상하며 체험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위험한 여름 존입니다. 1954년에 출간된 위험한 여름은 실제로도 비비카 반들러 감독이 도맡아 연극 무대에 오르기도 한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소설들에 비해 서사가 있고 소소한 에피소드가 담겨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여름을 담고 있는 이 공간은 파란색 배경의 흡사, 제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무민의 겨울입니다. 57년 출간된 무민의 겨울은 추운 겨울을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낸 소설이라고 합니다. 토베가 일생의 동반자인 똘리끼와의 사랑에 빠져있을 때 쓴 책이라 그런지 이전 시리즈보다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존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공간은 다른 공간보다 굉장히 낭만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 때문인지 오래 머무르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무민파파와 바다존입니다. 65년 출간된 무민파파와 바다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무민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을 부정하고 나의 존재가 쓸모없다고 느껴봤을 독자들을 위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무민가족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액자를 따라 하나하나 읽다 보면 동시대가 아니었음에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늦가을 무민골짜기 존입니다. 70년에 출간된 늦가을 무민골짜기는 토베 한손의 마지막 연작소설입니다. 작가는 어머니를 잃은 후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며 이 소설을 써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기존 무민가족 이야기보다 침울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차분한 배경에 차분한 그림들로 이야기를 풀어주어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공간 하나하나에서 동화책 속에 직접 들어간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사파 하나하나를 통해 스토리를 친절하게 풀어내려가 전시를 보고 나니 소설책을 사서 읽어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총 8편의 소설을 입체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무민 그림책 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결되는 공간은 화가였던 토베 한손을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림책 존을 지나오면서 무민이라는 캐릭터 속에 담긴 작가 토베 한손의 일대기,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가와 그 배경을 알고 나니 무민 스토리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제작됐다는 3D 애니메이션 무민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무민밸리 배경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공간도 크리에이티브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민 코믹 스트립의 원화를 대형 커튼으로 풀어낸 공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무민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공간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이 알차고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한 무민 전시회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추천드리는 전시 공간이고요. 스토리를 모르더라도 전시장 흐름에 따라 걷다 보면 무민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토베 한손이 주는 메시지에 따뜻함과 용기를 얻는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시원하게 힐링하러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